네, 오늘은 수능 특강 문학 고전산문 3번입니다. 서해 무릉기 한번 살펴봅시다. 페이지 128쪽을 보시면 4번 보기 박스가 있습니다. 먼저 볼게요. 서해 무릉기는 우리 보통 그 고전소설 제목에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뭐 아니면 어떤 사건을, 주요 사건이나 주요 정서 같은 거를 좀 함축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해 무릉기에서는 서해 무릉이라는 이 장소, 공간적 배경을 제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기출되었던 문제에 보면 이 서해 무릉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게 하는 내용을 봅시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 좋아하는 남녀 간의 혼사 성취 과정이 중심을 이루는 작품으로, 그러니까 결혼하는 과정이야. 혼사를 전후로 해서 나타나는 장애를 극복하고 남녀가 다시 결합하는 과정이 드러나 있다. 우리 그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순순히 이루어지면 재미가 없어. 막 이렇게 뭔가 좀 장애물도 있고, 막 반대도 있고, 막 이렇게 해야 이어지는 맛이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같은 것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요소를 혼사 장애 모티프라고 합니다. 이런 요소를 다른 소설에서도 많이 썼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장애를 극복하고 결합하는 과정이 드러난다. 작품에는 남녀가 인척관계라는 점, 그건 뭐가 장애인가? 일단 인척관계야. 그 실제로 읽어보면은 얘들이 8촌 좀 먼 친척입니다. 그래서 그 인척관계라는 점과 혼사를 방해하는 제3자, 우리 그 문제 풀 때 읽어봤겠지만 납치를 당하지. 그 장군이 그 납치하는 장군으로 인해서 혼사 장애가 나타난다. 이때 주인공은 신부를 찾아다니며 재회를 통해 완전한 혼사라는 애정의 성취를 이루고자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인공도 순순히 안 돼요. 제3자와 대결하며 시련을 겪는다. 주인공의 고난 극복 과정에는 비현실적 조력자가 관여하는데 이는 주인공의 애정이 성취되는데 정당성을 부여한다. 얘들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좀 길게 들어있어요. 그 수능 특강에 보면 소설 지문들이 좀 길이가 긴 경우가 많은데 그냥 뭐 전문을 어차피 다 읽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공부한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요 이야기 재밌어서 아마 막 길어도 힘들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럭저럭 3년이 지났을 때 유생은, 자, 인물인 것 같다. 등장인물. 여승으로 변장을 하고, 그럼 지금 요 둘이 동일 인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 변장 모티프도 들어갔고요. 서해에 배를 띄워 대양을 방황하고 있었다. 지금 확 찾아다니는 상황이거든. 자기 아내를 찾아다니는 상황이니까 이런 대양이라는 거는 이 하나의 시련이지. 방황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푸른 산들이 첩첩이 물 위에 솟아있고 천봉만학, 천개의 봉우리, 만개의 골짜기가 봉우리마다 기이한 어느 곳에 이르렀다. 마침 달빛마저 넓게 비추고 있어 그야말로 경계가 절성한 곳, 뭔가 신비롭고 아름답고 이런 곳이었다. 여기가 어디냐? 서해 무릉이라는 곳이야. 유생이 배에서 내려 점점 깊이 들어가 보니 인간은 없고 산수 경치가 더욱 맑고 수려하였다. 막 자연이 엄청 화려한 곳인가 봐. 엄청 아름다운 곳. 마음속으로 감탄하고 칭찬하며 10여리를 더 들어가니 거기에 큰 섬이 있었다. 섬에는 평평하고 넓은 벌판이 펼쳐져 있었고 푸릇푸릇한 경치 사이로 호화로운 인가가 10여 호 자리 잡고 있었다. 뭔가 좀 평화로운 이런 마을인 것 같아. 게다가 섬 앞으로 15리나 되는 큰 강이 가로막혀 있었으니 깊숙하고 한가한 풍치를 피할 데가 없었다. 이에 유생이 반드시 은인이나 도사가 사는 느낌이 확 뭔가 도와줄 것 같은 신비로운 사람들이 나타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었나 봐. 그 섬에 들어가 유생이 흰 옷을 단정하게 입고 삿갓을 바로 쓰고 바랑을 메고 죽장을 짚고 뭐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변장한 그 외양.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자, 그거를 보고 이렇게 깊은 곳에 스님이 찾아오는 것도 뜻밖의 일이로되 저렇게 아름다운 여승은 더욱 처음이로다. 지금 남잔데 유생인데 너무 예쁘다는 거야. 이에 유생이 대답하였다. 소승은 금산사 뒤 암자에 있는 여승이온데 이곳의 아름다운 산과 바다 같은 강을 구경하려고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뭐라 부릅니까? 청컨대 가르쳐 주옵소. 여기 어디예요? 마을 사람들이 여승의 미모를 부러워하고 감탄하면서 말하였다.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이 주인공의 비범함, 뭔가 평범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이곳은 서해 무릉이라는 곳이요. 꽃이 피어서야 봄인 줄 알고 단풍이 들고 나뭇잎이 떨어져야 가을인 줄 알지요. 이렇게 말하며 다투어 양식을 주는 사람이 많아 바랑이 무거워 맬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래서 이곳은 자연도 너무 아름답고 평화롭고 사람들 인심도 좋고 이런 곳이야. 유생이 이에 이곳 인심이 순박하고 후덕함을 알고 다시 큰 누각 앞으로 나아갔다. 이때 최씨는 그래 최씨 뭐하고 있는데 이 둘이 부부거든. 유생하고 최씨하고 지금 유생이 최씨를 찾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 앞부분 줄거리 보면은 이 둘이 결혼한 날 밤에 이 장군이 어떤 알 수 없는 장군이 탁 나타나가지고 이 최씨를 납치를 해갑니다. 근데 또 그럼 악당이잖아. 그럼 이 악당도 사실 막 너무 나쁜 악당은 악당인데 조금 약간 신사적인 게 이 막 억지로 이렇게 막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최씨한테 좀 시간을 줍니다. 너 그래도 너에게 시간을 주겠다. 10년의 시간을 줄 테니 나랑 결혼을 할지 한번 너의 마음을 한번 지켜보겠다. 뭐 이렇게 아무튼 납치를 해가서 그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고 이제 그 혼산날 막 인적 관계인데도 막 그런 반대를 겪고 나서 이제 겨우 결혼했는데 그 혼산날 밤에 이제 아내가 납치된 거야. 유생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안타깝겠어. 그래서 찾아 나섭니다. 찾아 나서면서 이 유생도 가족들한테 약속을 해. 10년의 기한을 두고 내가 찾아보겠다 하고 지금 떠돌아다니다가 도착한 곳이 서해 무릉인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최씨 뭐하고 있나 한번 볼게. 이때 최씨는 밤낮으로 명철하신 하느님을 향하여 길게 탄식하며 지냈고 얘도 속상한 거야. 지금 잡혀와가지고 자나깨나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가슴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런데 이날 밤 비몽사몽 또 비몽사몽 나오지. 선생님이 비몽사몽 나오면 꿈 나오면 조심하라 그랬어. 표시에 노랬습니다. 한 노승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금산사의 부처로다. 자, 보통 인물이 아니다. 그지? 이 비범한 초월적 존재야. 네 지압이 남편이죠. 그러니까 유생. 지극한 정성에 감동하여 너희 두 사람을 도와주러 왔노라. 어머 세상에. 내일 5시에 내일 11시에서 1시 사이에 한 여승이 밖에 있을 것이다. 자, 또 내일 있을 일을 예언해 줍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유생이다. 자, 여승이 올 건데 얘가 유생이다. 알려줘. 이제 서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최씨가 반가워하며 살해하고자 할 때 문득 꿈에서 깨어났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꿈이다. 그지? 그래서 꿈에서 어떤 노승이 나타나서 예언을 해줬다. 최씨는 한낮 꿈속에 헛된 일인 듯 여겨져 몸과 마음이 모두 어지럽고 뒤숭숭하. 이 뭐야 좋은 줄 알았는데 이 꿈이야 이러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다음날 정오 무렵 이 약속한 오시거든. 개선이 밖으로부터 쫓아 들어오면서 말하였다. 개선이 누구야? 장지문 밖에 한 여승이 와서 양식을 청하옵는데 그토록 아리따운 미모와 옷같은 얼굴, 영롱한 풍모는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청수하고 단아한 자태가 마치 우리 아가씨와 방불하였습니다. 그러면 문맥상 이 우리 아가씨가 저 최씨겠네. 아가씨처럼 너무 예쁜 여승이 지금 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최씨가 다 듣고는 어제 꿈속 일이 내가 흥분했다. 꿈속 일이 생각나. 어제 꿈에서 그 여승이 올 걸 했잖아. 근데 여승이 온 거야 지금. 그래서 놀라워하고 있는데 개선이 은근히 권하며 말하였다. 여승은 내 당에 들어와도 괜찮으니
아가씨께서 한번 보신들 무슨 일이겠습니까? 똑같은 여잔데 한번 들어오게 하세요. 최 씨가 이곳에 온 지 수삼 년이 지났으나 몸을 일으켜 걸음을 옮긴 일이 없었는데 이날은 꿈속 일에 의심이 생겨 한번 나갈 결심을 하였다. 이에 개선이가 크게 기뻐하며 하인들에게 채비를 야 아가씨가 한번 보신대 준비해 뭐 이렇게 개선이 이끄는 대로 따라와 나와보니 서쪽으로 강물이 굽돌아 흐르는 곳에 산 우물이 있었고 그 앞에 흰 옷을 입은 여승이 바랑을 메고 대나무 막대기를 쥐고 표현이 서 있었다. 최 씨가 은근히 눈을 들어 살펴보니 삿간 밑에 옷 같은 얼굴을 한 여성은 다름이 아니라 만났어. 자신의 지아비 남편 유연이었다. 유생을 만났습니다. 최 씨가 보니 낯빛과 용모가 바뀌고 풍채와 신수가 초췌하여 가슴이 찢어지는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으면. 더구나 이렇게 머리를 깎고 중이 되는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이때 당시에 머리를 깎고 중이 되고 이런 거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지. 허다한 풍상과 천신만고의 고생을 겪은 것이 모두 자신 때문이었으니 최 씨의 심정이 오죽하여 누구세요? 자 누가 말하는 거야 중간에. 그렇지 쭉 이야기하다가 이 과몰입한 서술자가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거. 그 심정이 오죽하였겠는가 이러면서. 유생은 최 씨를 따라갔다가 최 씨를 납치해간 장군과 우연히 마주치고 장군은 여승을 수상히 여겨 눈치가 또 빨라요. 멀리 내쫓는다. 이때 유생은 장군에게 쫓겨나와 원촌에 숨어서 오직 깊은 산과 은밀한 곳을 살피고 있었다. 그러니까 바로 안 돌아가고 이제 숨어서 기회를 노리는 거야. 이때 부처님이 도우시고 하늘이 가르쳐줘. 자, 계속 누가 도와주죠. 아까 우리 보기에서도 그 조력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비현실적 조력자가 관여할 거라고 했습니다. 물을 따라가다가 바람이 통하는 굴을 찾을 수 있었다. 이 굴은 밖으로 통하는 구멍이 작았지만 그 안은 몇 사람이 머물 수 있을 만큼 넓었다. 유생이 크게 기뻐하며 여기에 머물러 몸을 숨기고 마을에서 얻어온 양식으로 연명하며 엎드려 지냈다. 아까 먹을 거 많이 받아왔잖아. 마침 그곳은 장군의 집 뒷산이었다. 유생이 이곳에 머무르며 낮에는 바위 구멍에 숨어 지내다 밤이 되기를 기다려 인적이 끊기는 야삼경에 장원 밖에 나와서 두루 살펴보았으나 그러니까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나와서 막 살펴보고 작전을 짜는 겁니다. 근데 실로 들어갈 곳이 없었다. 여러 날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이 없자 유생도 어찌할 바를 몰라 긴 탄식이 밤낮으로 끊어질 데가 없었다. 그러니까 답답해 지금.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눈앞에 지금 최 씨가 있는데. 그럼 이때 최 씨는 또 뭐하고 있었냐. 식음을 전폐하고 항상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슬피 울고 불쌍하다 불쌍해. 하루는 정부인은 또 누구야. 자, 모르는 인물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조금만 더 읽어보세요. 대신에 이 사람은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다. 요거는 파악을 하면 돼. 소저가 여기에 이른 지 소저는 아가씨가 여기에 이른 지 벌써 몇 해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최 씨한테 하는 얘기거든. 그 사이에 제 자식이 오히려 소저를 핍박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정부인이 누구겠노? 이 장군의 엄마겠네. 우리 장군이가 소저를 핍박하지 않은 것은 이로써 소저를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아들의 청춘이 이제 저물어 가고 소저의 나이도 적지 않으니 혼례를 이루어 길이 복록을 누리도록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결혼해라. 이제 그만 마음을 돌려 부부의 연을 맺고 자식을 낳아 기름이 이치에 맞는 일일 것입니다. 이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면 안 되겠니? 이제 택일하여 조만간 혼례를 치를 것이니 이제 통보를 합니다. 모름지기 소저는 고집하지 마십시오. 너 이제 고집 꺾어. 이제 결혼해. 이 정도면 됐어. 최 씨가 다 듣고는 너무 놀라고 치욕스러워 곧바로 맑은 물에 귀를 씻으려 돼. 옛날에는 막 싫은 얘기 들으면 막 귀를 씻어냈나 봐. 우리 그 허유 이야기 했었잖아. 그러고 한참 뒤에 최 씨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저의 신세가 이러하니 더욱 죽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차라리 죽겠다. 최 씨는 지조, 절개, 정절을 지키겠다. 어찌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을 마치자마자 붉은 치마를 떨치고 일어나. 단호해. 거처로 돌아가니 정부인이 최 씨의 뜻이 한결같음을 보고 크게 근심하였다.
안 되네. 큰일 났네. 걱정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아들 어떡하지? 장군은 핍박하여 혼례를 치를 뜻이 다급하여 이제 장군도 안 되겠는 거야. 이제 그냥 날 정해가지고 결혼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언제 그 날짜 오노 하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있지만 최 씨는 반대야. 날이 갈수록 더욱 심신이 초조하여 빨리 죽고자 할 뿐이었다. 결혼하기 싫으니까. 그러나 유생의 정성을 생각하니 차마 죽을 수가 없어서 숨죽여 오열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지금 너무 괴로워 보인다. 이 글자들만 봐도 맞지? 그러던 어느 날 밤 이부자리에 기대어 잠깐 졸다가 또 꿈꿔요. 자, 꿈 나오면 선생님이 항상 확인하라 했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꿈인지, 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 꿈이 현실에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여승이 앞에 다가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금산사 부처로다. 자, 자꾸 초월적 인물들이 꿈속에 나옵니다. 너의 지아비의 정성에 그럼 또 감동했대. 남편의 정성에 감동해서 두 사람을 돕는다. 지금 장원 밖에 유생이 와 있으니 바삐 나가 달아날 기약을 정하여라. 좀 바로 알려주노. 바로 도망가래. 그럼 뭐 이거 2번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아까 A에서 정 부인이 최 씨에게 하는 얘기였다, 그지? 그러면 A부터 볼까? A에서는 상대의 과거 행적을 밝히며 상대를 설득하고 있다. 뭐 맞는 것 같다, 그지? 너 여기 온 지 몇 년이 됐는데 그냥 결혼해라. 그 다음에 2번 상대의 정체를 추론한 건 없었다, 그죠? 3번 상대가 저지른 행위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단어가 썩 이렇게 완전 맞아떨어지진 않는 것 같으나 어느 정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지? 최씨 네가 이때까지 그렇게 거부했는데 이제 그러지 마라. 이제 그냥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4번 상대가 처한 상황을 환기하며 상대가 해야 할 일. 너는 지금 이런 신세다. 넌 결혼해야 된다. 5번 자신과 상대의 관계를 언급하면 뭐 이런 부분은 없었지. 그래서 3개가 남았고 B는 짧아서 사실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B를 먼저 한번 걸러보고 A 거르고 뭐 순서는 큰 상관은 없지만 자 1번에 보면 B에서는 상대의 미래 상황을 암시하며 상대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는 걱정보다 이 뭐고 지금 나와 있으니 나가봐라. 달아날 기약을 정해라. 이렇게 미션을 준 거잖아. 2번 B에서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지. 금산사 부처로다. 상대에게 느낀 측은지심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측은지심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정성에 감동하여 돕는다 했거든. 그래서 측은지심 표현이 B에 드러나 있진 않습니다. 자, 3번. B에서는 상대가 자신의 안위를 돌봐준 아니요. 이거 지금 최 씨한테 얘기하는 건데 뭐 그런 얘기 없었어. 4번. B에서는 자신이 상대에게 하는 행위의 이유, 너의 지아비의 정성에 감동하여 상대가 해야 할 일, 달아날 기약을 정해라. 이거 너무 정확하잖아. 답은 4번이네. 5번에도 보면은 상대가 자신에게 한 일을 언급하면 배달이 조금 아니. 그러면 2번은 해결됐고 지문 이어서 한번 보자. 자, 이 말을 듣고 최 씨가 놀라 깨어 보니 잠결에 꾼 한바탕 꿈이었다. 여기까지가 꿈. 그러나 마음속으로 부처님이 꿈에 지시한 것이 헛된 적이 없었으니 자, 이제 부처님이 좀 신뢰를 준 거야. 부처님이 시킨 대로가 아니고 부처님이 얘기한 대로 그때 진짜로 유연이 왔었거든. 그러고 또 이제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가봅니다. 그러고는 장원을 향하여 축원을 올리며 말하였다. 아득하고 아득한 하늘이시여. 저의 이 모습을 알고 계신다면 여기서 벗어날 계책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유생과 저의 세잔한 목숨을 구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때 마침 유생이 담장 안에 동정을 살피고 있다가 최 씨가 하늘에 애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여기에 답하여 말했다. 낭자가 옛 정인이 자기잖아. 유생이잖아.
아직도 그리워하거든. 서로 만날 기약을 정해 알려주십시오. 최 씨가 이렇게 답하는 말을 들어보니 너무나도 분명한 유생의 목소리였다. 그 신기하고 반가움은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으리요? 이래서 결국에는 얘들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그 장군을 좀 속이고 도망가서 잘 삽니다. 결연이 이루어지는 거.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 내용 문제인데 이거 하나하나 찾아볼게. 자, 1번 유생은 섬의 마을 사람들로부터 섬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양식 얻는 거 아까 여기 도착해가지고 여기는 뭐 어떤 곳입니다 하면서 설명도 듣고 여기 양식도 받아가고 여기다가 1-1번. 자, 2번은 개선은 최 씨가 나갈 결심을 하자 여승이 있는 곳으로 최 씨 안내하였다. 이 뭐 결심을 했더니 난 사람들한테 준비하세요 했지. 1-2번. 자, 3번 최 씨는 오랜만에 만난 유생의 모습이 초췌한 것을 보고 자신을 탓하였다. 여기 나와있네. 나 때문이야 이렇게 초췌해지다니. 4번 정부인은 자신의 말에 대한 최 씨의 반응을 보고 걱정을 내려놓았겠어요? 아까 뭐라대? 이 봐봐. 정부인은 이거를 보고 크게 근심하였다. 그래서 이제 쌤이 정서를 항상 미리 표시해 놓으라는 거야. 그 인물 사건 배경인데 그 인물의 정서를 묻는 문제가 늘 나오지. 4번이 답입니다. 5번 최 씨는 하늘에 유생과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는 소망 아까 막 빌었잖아. 축원했잖아. 뭐 어쩌고 한번 하늘이시여 하면서 1-5번. 그러면 1번의 답 4번. 그 다음에 3번의 꿈에 대한 설명. 이거는 꿈에서 뭐 하더라? 아까 네모친 꿈에 보면은 요 앞에 처음 꾼 꿈을 얘기하는 거거든. 누가 얘기하는 거? 어떠한 노승이 최 씨한테 얘기해 주는데 오늘 여승이 올 거다. 근데 이 여승이 바로 유생이다. 유연이다. 이거를 알려주거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으면 됩니다. 몇 번이에요? 그치.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개선이가 밖에 여승이 왔는데 보실래요? 하니까 그래 노승이 그 꿈에서도 얘기한 것도 있는데 한번 볼까? 이렇게 되는 거지. 4번 문제 1번부터 봅시다. 유생이 배를 띄워 대양을 방황하다가 큰 섬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납치당한 신부를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난 신랑의 여정이죠. 그 혼사의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 2번 최 씨가 금산사 부처의 말을 듣고 만난 여승은 남녀 주인공에게 도움을 주는 비현실적 조력자로서 무슨 말이에요? 이 여승이 누구였는데? 유생이었잖아. 어머 세상에. 이거는 내용 문제야. 복이 없어도 풀겠다. 이거 비현실적 조력자 아니죠. 2번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밑에는 아까 우리 설명했던 것들이라 지문 읽으면서 다 이해했던 것들이라 쭉 읽어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